인중 축소는 보통 실밥을 일주일째 제거를 하고요. 조금 빨리 뽑는 경우도 있어요. 실밥 자체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 안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은 없고요. 누구를 중요하게 만나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위에 탈색 테이프를 살짝 붙이고 그 위에 화장을 하고 다닐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7일째 실밥 뽑고 난 직후 사진이거든요. 선들이 살짝은 보이고 주변에 빨간 느낌들이 있지만 아직 흉이 심하게 생기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달 정도가 되면은 이 흉터 주변 부분이 조금 딱딱해지기도 하고 빨간 기운이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어느 정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3개월 되면서 빨간 기운은 거의 다 빠져있고 딱딱한 건 조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변해요. 그럼 딱딱한 거는 언제 풀어지느냐? 5개월에서 10개월 정도 되면은 빨간 부분도 거의 사라지고 딱딱한 느낌도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활이 충분히 가능해요. 일부 경우에는 흉터가 하얗게 남으면서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수술을 하더라도 환자분의 관리, 환자분의 체질 등에 따라서 흉터가 튀어나오는 것이 생기기도 해요. 치료법으로는 흉주사, 스테로이드 성분의 흉주사를 통해서 볼륨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레이저를 통해서 흉터를 평평하게 만드는 시술을 하기도 해요. 수술 후 2-3주 정도가 지났을 때 이 흉터 라인 따라서 약간 구멍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수술하게 되면 그 주변에 흉사 때문에 안에 있던 피지들이 나갈 구멍을 찾지 못하고 절개선 근처가 공간이 뚫려 있으니까 고기로 빼꼼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2-3주 뒤부터는 여기를 살살 문지른다고 해서 상처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공 쪽을 폼 클렌저 같은 것으로 살살 다 닦아서 피지들을 그때그때 제거해주는 것이죠. 이 피지들이 안에 계속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한 번에 뽕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실밥이 있거나 실밥 뽑은 직후에는 과하게 짜거나 누르게 되면은 상처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힘이 가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인중 축소 이후에는 수술만큼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쪽에 강한 힘이 가지 않는 것, 혈액순환이 일단 좋아야 되기 때문에 흡연 같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요. 양치질을 할 때도 이쪽 부분이 너무 손상이 가지 않게 안에서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피해 주시고 아이스백을 하거나 찜질을 할 때도 너무 이 부위를 세게 누르는 것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처 부위는 가능하면은 만지거나 긁지 않는 게 좋아요. 상처가 낫는 과정에서 히스타민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간지럽거든요. 안 긁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상처에 연고를 바르는 이유는 흉터 부위가 약간 촉촉하게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예요.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를 때는 너무 많이 바른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적당한 양을 살살 펴서 얇게 발려주는 게 중요해요.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만 촉촉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발라주시면 제일 좋아요. 보통 실밥 뽑고 3일 정도까지는 항생제 연고를 기존 것을 계속 써주는 것이 좋고 상처가 완전히 아문 실밥 뽑고 3일 정도가 지난 뒤부터 흉 연고를 쓰는 게 좋아요. 연고 종류도 굉장히 많고 바르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고 뭐가 좋냐는 질문들이 많아요. 크게 봤을 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 흉 연고들, 바르는 더마나 붙이는 시카케 등 제품들이 있고요. 양파 추출물 성분이 있는 콘트라백 같은 제품들이 또 있어요. 수술 후 6개월 정도까지는 실리콘 재질 성분들이 도움이 좀 더 된다고 되어 있고 6개월 이후부터는 콘트라2 같은 이런 양파 추출물 성분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구분해서 쓰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인중 축소나 입꼬리 수술, 이러한 입술 주변에 사는 수술들은 절개를 해서 하면 결국 흉터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 부분에 노화가 생기는 것은 결국엔 피부가 처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고요. 피부가 처진 것을 피부 제거하지 않고 수술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중, 입꼬리 이러한 수술들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절하게 흉터를 최소화하면서 한다면 분명히 좋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인중 축소 수술은 사실 정보도 많이 없고 흔하게 하는 수술도 아니에요. 하지만 인중이 많이 길어지는 시술들이 보편화된 요즘 윤곽을 하거나 교정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에서 인중이 늘어지고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인중 축소밖에 없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인중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은 없어요. 정해진 인중에 적정한 길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자신의 인중이 꼭 수술이 필요한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내가 인중을 줄였을 때 내가 얻는 심리적인 만족도, 내 흉터가 남을 가능성, 피부 타입을 다 고려해봤을 때 내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면은 수술을 결심하는 거죠. 수술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야만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정할 수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